안녕하세요. 김정근 TV의 김정근입니다. 아직도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빨간 버튼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김정근의 어령 이야기, 지난 5일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총장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궁금해하고요. 또 대장동 비리 이재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문의하는 분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통화를 한 사람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진상이 누구냐? 이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책실장으로서 공무원들이 결제 라인을 온다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직접 결제를 하지 못하고 정진상을 통해서 대리하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은 늘 이재명 지사와 독대를 하면서 경기도정을 살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후보의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요. 이 사람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정진상 집안에 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의 화환이 들어서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바로 그 사람이 유동규의 압수수색을 알고 미리 알았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다급하게 유동규에게 전화를 해서 한 7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보통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구속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전화를 안 한 것이 일반적 예입니다. 그럼에도 오해를 받을 것을 무릅쓰고 급하게 전화를 했던 것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런데 그 7분 동안 통화를 한 이후에 유동규는 그 전화기를 던져가지고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를 누군가는 가져갔습니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 점을 유익하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 유동규가 배임 혐의로 구속되고 김만배, 남욱, 그 다음에 정민용, 소위 말해서 핵심 4인방이 모두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구속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임 혐의가 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받고 그래서 그게 핵심자들이 구속이 되는 행태로 이뤄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임 혐의를 된다고 한다면은 이 대장동 개발의 비리가 그 수익들이 성남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배임이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의 성남시의 산하기관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꼬리 자르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지요. 어떻게 성남시와 피해를 입고 성남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그 업무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을 두고 다른 사람으로 구속시키느냐. 이것이 문제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야, 이 검사들아, 정신 똑바로 챙기라. 결국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고 하는 검찰이 그런 장난을 치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걸 경고를 분명히 해둡니다. 제가 그래도 좀 요직에 있을 때의 경험으로 분명히 이 지적을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유한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항우성 도시개발국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한기는 항우성의 부하 직원입니다. 그런데 아래 직원이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항우성 전 대표가 사장이 녹음을 했던 것을 공개가 됐지요.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7번 나옵니다. 유동규, 정진상 이 사람의 뜻이고 곧 성남시장의 뜻이라는 것이 사표의 종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녹음이 밝혀지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합니까? 후보가 항우성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사표를 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 직원이 사표를 내라 한다 해가지고 사표를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하 직원은 심부름이고 그 위선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인명권자의 시장의 뜻이라는 것을 항우성 사장이 읽고 도저히 물러설 수 없구나, 더 버티서는 안 되겠구나, 한계점이 이럴 때에 사표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왜 내는지 모르겠댔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내는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표를 내는데.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사표를 처리하고 자신의 측근인 유동규를 그 자리에 권한대행으로 앉춥니다. 그 권한대행으로 앉아있는 그 시기에 이것들이 다 고쳐주고 민간개발로 전환되고 초과이익 한 수 빼게 되고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바로 법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의 가까운 사람들, 수사 아주 잘하고 뛰어난 유능한 검사들을 뱀방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앉혀놓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이재명에게만 불똥이 안 뛰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대장동의 비리가 이재명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보를 교체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 화합이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더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몸무도 고 이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대장동 비리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온 1년 7개월 동안 세월이 있었습니다. 인사학살 4차례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그 유능한 검사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징계 회부를 윤석열을 2번이나 올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수족 같은 직원들, 그 유능하고 뛰어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면서 자리에 앉았던 부하 직원들에게 윤석열 총장은 모멸감을 받으면서 견뎠습니다. 180석이 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지매 같은 행동 그리고 인간적 모욕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는 성역 없는 수사를 고집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총장 시절에 공정과 정의, 그 기계와 용기는 저는 세조 앞에서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권력을 창탈했던 그 세조 앞에서 끝까지 전화라고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날이라고 했던 그 사육신의 기계와 저는 오버랩 되었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강단이 있고 용기 있고 대통령과도 살아있는 현재의 인사권자인 대통령과도 맞짱을 뜨고 버틸 수 있는 저 용기 정도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은 반드시 이 대장동 비리 밝히고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 거부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야, 이 검사들아, 서울지검 검사들아, 정신 차리라. 너가 이재명 시장 보호한다고 꼬리 자른다 해가지고 짜리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걸 모를 우명한 국민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까지 김정근 TV의 김정근이었습니다.